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요청을 주셨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는 꿀팁이나 면접에 대한 꿀팁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꼭 이 컨텐츠가 뭐 세무사 사무실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업체 취직을 준비하시는 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관심 갖고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인재 공고를 내면 이력서를 받게 되잖아요. 두 분은 이제 어떤 걸 먼저 보시는지. 저희 업종 자체가 뭐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경력직 채용을 볼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근무한 경력 내용에서 이직이 잦은지 근무 기간 그런 것들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막 설거지만 시켰다, 이래서 한 달 만에 퇴사했다 막 이러면 차라리 그 이력을 아예 안 적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메뚜기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좀 싫어하잖아요, 저희가. 아, 근데 또 그것도 있어. 비어있으면 좀 약간 이상해 또. 그냥 차라리 쉬었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관련 어떤 자격증 여부를 좀 체크를 많이 해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자격증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좀 많이 줘요, 이런 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산 회계 2급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보통 제일 쉬운 자격증이니까 전산 회계 1급부터 따고 전산 세무 2급을 따셔야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까지 따시고, 전산 세무 1급까지 따신 분들은 거의 반 프리패스권이죠. 네, 그런 그렇죠. 분은 모셔야죠. 모셔야죠. 네.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TAT, 음. FAT, 뭐 자격증 같은 것들 뭐 동일한 시험인 걸로 알고 있어서 뭐 둘 중 하나만 따면 동일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안 따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돈을 이중으로 지불하셔서 시험을 2번씩 보시고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력서 형식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일단 오타 있으면은 되게 그 이력서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요. 뭐 주간격 너무 빽빽하다던가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이력서 중에 중앙정렬이 있었어요. 아, 모여라 혹시 삼총사를. 시인이니? 요즘에는 그냥 사람이 막 이런 데서 구직 사이트에서 올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그거 올렸다고 하고 저한테 전화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되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근데 그 전화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 넣었는데 들어갔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전화 오면 얘는 뭔데 이렇게 싸지가 없어 라고 저한테 전달이 사실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유양식으로 이력서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받아보면은 예를 들어 뭐 여잔데 거기 칸에 군필자란이 있어요. 군대가 면제죠. 그러니까 그 군필자란을 없앨 줄 알고 다른 걸 넣던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문서 만드는 스킬이니까요. 그런 이력서의 형태도 좀 보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썼냐, 그냥 있는 거 그냥 따라 썼냐. 예, 맞아요. 요새는 뭐 팩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메일로 다 받죠. 있어요? 팩스 시대였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팩스로 넣어요. 아, 뭐 하여튼 대부분 요새는 메일로 해서 이제 메일로 접수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꼼꼼하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제목, 파일명, 그다음에 첨언한 내용 등. 대표들은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읽어보는 편이라 네. 어느 정도 당락을 좌우하는 뭐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자소서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되게 이 사람의 진실성이 느껴지거나 진짜 오고 싶거나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너무 또 독특하거나 특이하게 적는다고 너무 장난처럼 적거나 이러면 사실 오히려 더 건방져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받았던 것 중에 이제 퇴사 사유를 적는데 뭐 이렇게 적었어요. 왜? 야 하고 점점점. 왜? 야, 이게 회사 면접이지 개그맨 면접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력서가 통과가 되면 이제 평판이잖아요, 평판. 완전 처음 지원하는 신입이라면 몰라도 경력 같은 경우는 평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 자체가 그렇게 막 넓은 어떤 그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좁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일했다고 하면은 건너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레퍼런스 콜을 하죠. 저희가 이 친구가 저희 지원했는데 어떻게 퇴사했는지, 어떤 직원이었는지. 저는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거짓말. 근데 이게 저는 회계법인 다닐 때는 이거 전혀 이해 못했어요. 왜 레퍼런스 콜을 왜 하지? 이력서 받고 자기들이 면접 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베이스잖아요, 이 자체가. 네. 나의 어떠한 신뢰도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수습 제도가 있는데 그냥 급여는 동일하게 전에 받던 대로 맞춰주는데, 경력직도 한 달 정도는 그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정도 네. 시간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제도가 사측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로자들도 맞지 않는 회사에 계속 다니면은 좋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다음은 이력서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두 분은 면접 볼 때 그럼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올드할 수도 있는데 약간 눈빛을 좀 많이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전체적인 애티튜드? 그게 왜 병박쌤이 애티튜드라니까 이렇게 어색하지? 저도 영어로 써보고 싶었어요.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지 말투도 좀 보고요. 제가 뽑아봐도 말하는 거는 제가 바꿔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고객한테 전화를 할 때 자기가 좀 신뢰감 있게 말을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업무를 하는 것보다 더 잘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면접 시 단골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단골 질문이 이거거든요. 궁금하신 건 아니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십니까? 그럼 다 정답이 뭐예요? 뭐 꼭 하고 싶습니다. 꼭 다니고 싶습니다. 그쵸, 그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이게 약간 면접관은 답정너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면접관은 답정너라서 면접관이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면 돼요. 질문은 아니고 저는 꼭 하는 말이 물어보고 싶은 건 다 얘기하고 가라. 일하는 장소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서 내가 지금 면접을 보고 당신을 뽑는 것도 있지만 당신도 일할 때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다. 괜히 우물쭈물하면서 안 물어보다가 나중에 첫 출근을 했는데 그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치,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우리는 일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무서워서 못 물어볼 것 같은데요? 아니, 지난해에서 왜 퇴사했는지. 맞아요. 이럴 때 좀 팁을 주자면? 저는 예전에 처음 면접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되게 나쁜 회사라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업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는 그 회사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 그 회사가 나야. 나쁘게 나왔더라도 지나치게 나쁘게 그 회사 욕을 하는 건 좋진 않아요. 어차피 저희도 회사고 그걸 합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이 사람 잘못인지 회사 잘못인지, 그리고 회사의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근데 사실 거기서 저희도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업이랑 안 맞는 거고 이런 회사들이랑 안 맞는 거지, 내가 여기 이 사람한테 내가 나를 끼워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긴 사실 어렵죠. 일단 정확하게 퇴사 사유는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업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한 사람당 거래처 뭐 예를 들어서 5, 60개 하는데 전 회사에서는 한 100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이건 같아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괜찮지만 누가 봐도 이제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쨌든 면접 자리도 비즈니스에 딜을 하는 자리예요. 내가 나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이 회사도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회사들도 어필을 하거든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너무 많은 패를 보여줄 필요는 없죠.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걸. 그렇죠. 역시 타짜야. 뭐 그런 식으로 회사 욕은 나중에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네. 같이 술 먹으면서 하는 네, 거지. 그때 뭐. 하십시오. 맞아. 네, 전 회사 욕은 그때 하십시오. 그럼 좋아해, 사장님이. 맞습니다. 전 회사 욕해주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야근이 많으니까 뚝심, 약간 존버 정신 이런 걸 봐요. 좀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직원을 그 시기에 아무리 좋아해도 야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돈을 많이 벌려서 돈으로 예뻐해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우리 다 같이 일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딜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홍정호 세무사님 사무실에는 취직을 못하겠다. 이제 반대로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고 쓸 때 성의 있는 곳으로 가라. 공고를 성의 있게 쓴다는 거는 그래도 대표가 직접 글을 썼거나 직원이 글을 썼더라도 대표가 그걸 한번 검수한다는 건 좋은 직원을 뽑고자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 연봉이 현실성이 있는 곳. 업계보다 너무 많이 준다거나 너무 적게 준다거나 그런데 좀 이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막 숙식 제공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상.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뭐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연차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사실 면접 시에 이걸 물어보면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로 이제 세무사 사무실들이 자체 시스템이나 좀 시스템을 돌려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다 규모들이 좀 영세하니까. 그래서 사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좀 체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로 공고 빈도 수라고 합니다. 사무실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충원하는 공고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직원들이 뭐 계속 간둬서 똑같은 공고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 사무실에는 뭔가 뭐 큰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분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네, 오늘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 취업과 면접에 대한 꿀팁편을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 어떤 돈을 많이 들어야죠. 주로 어떤 거 드시나요? 그냥 세무사님 그날 드시고 싶은 거요. 이렇게 먹어야죠, 저희는. 저는 여기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뼈를 묻을 각오로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는 이제 영역을 더 넓히면서 저희 회사가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